아마 제가 요청받은 게 이 미국 법인 설립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요청을 받았는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자회사와 지점의 차이라는 거, 뭐 서브시디어리라고 하는 자회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모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전제를 하고 미국에 이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또는 이제 브랜치를 설립하는 경우, 브랜치는 이제 지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가끔 제가 놀랬었을 때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진흥원이라든가 아니면 코트라나 아니면 이제 등등의 여러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이제 자문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 또는 이제 영사관, 해외에 있는 영사관에서 이제 뭐 인턴들이 보통 이제 보고서 같은 것들을 올리고 리서치 결과 같은 것들을 이제 해서 기업 대표님들이 가끔 상담 오실 때 잘못 알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못 알고 오셨을까라고 했더니, 뭐, 코트라에서 이런 내용을 들었다더라. 뭐, 영사관에 있는 직원이 뭐, 지점으로 이제 먼저 오는 게 좋겠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미 경험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뢰인 분들한테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제 이론하고 실제가 굉장히 다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미국에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 로펌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회사 설립이라든가 이런 기업 지배구조 관련된 거는 굉장히 많은 다수의 이제 자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금 본격적인 내용들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다 보면 다들 왜 잘못 알고 계셨던 내용들이 왜 그럴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라도 이전에 어떤 사전에 어떤 정보가 있으셔서 잘못 알고 계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따가 이제 Q&A 시간에 저한테 좀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सब시디어리 자회사 같은 경우는 한국 본사에서 100% 출자한다고 이게 적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자회사라는 개념 자체가 계열사잖아요. 그래서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제 관계가 설정이 되려면 사실 100%가 아니어도 자회사의 이제 관계가 설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00%라고 출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보통의 경우 예시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한국 본사에서 직원을 파견하고자 할 때, 뭐 보통 이제 대표나 임원분들이 많이 나가시죠. E2 비자라고 있습니다. 미국 E2 비자라는 게 있고, 또 L1 비자라는 등등 이제 주재원 비자 발급이 훨씬 용이한 그런 내용이 이제 자회사 같은 경우고요. 세 번째 이제 미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게 되는 경우 한국 본사 독립된 별개의 법인입니다. 그래서 한국 법인과 완전히 이제 분리돼서 책임 부분을 유한 책임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들이 좀 다른 점들이고요. 오른쪽 보시면 지점, 브랜치 오피스 같은 경우는 미국 주정부에 외국 회사로 등록해서 영업 활동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때 이제 한국 본사가 이 브랜치에 대한 어떤 이제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이제 보고를 받아야 되고 세무적으로도 계속 그 지점에서 있는 활동들을 한국 본사에서 세무 보고를 직접 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게 왜 법적 리스크인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왼쪽에 있는 자회사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이제 세무 체계를 갖고 유한 책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본사에서 받은 아까 이제 첫 번째 100% 출자금이라고 했는데 이 종잣돈 뭐 예를 들어 10만 불을 주든 30만 불을 주든 아들아 너가 이 돈을 갖고 한번 활동을 해보렴 그런 개념이 이제 자회사거든요. 그러면 그 한국 본사의 자본금만큼만 책임을 지는 이제 미국 법상 책임을 그렇게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지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 한국 본사의 팔다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영업이 잘못되거나 뭔가 소송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팔다리가 썩거나 다치거나 하면 당연히 몸통도 아프잖아요. 그래서 한국 본사가 계속 그런 법적인 리스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지점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자회사 같은 경우, 뭐 우리나라 삼성, LG 등등 여러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쿠팡도 그렇고 모든 회사들이 다 이런 왼쪽에 자회사의 개념으로 많이 이제 활용을 한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법인 자회사 설립 시 고려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C 코퍼레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인 사업체 형태고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는 상태입니다. 주주 유한 책임 형태고요. 그래서 투자자 수에 제한도 없고 외부 투자 유치가 용이하다는 점. 그래서 스타트업이 이제 예를 들어 미국의 C 코퍼레이션을 설립하면 이제 주재원 보내기도 좋고, 왜 그러냐면 이제 본인이 이제 돈을 투자했는데 경영도 분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제 주재원 비자 신청할 때 가장 민감한 주제인 소유와 경영이 이제 같은 거 아니냐. 당신의 사업체 아니냐, 뭐 그러한 질문에, 이 경영이 완전히 분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소명이 가능할 거고요. 어쨌든 이제 투자자 수에 제한이 없어 외부 투자 유치가 용이해서 우리나라 국내 법인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투자를 받거나 이제 매각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형태입니다. 많이들 이제 라스베가스 CES 이제, 갈때 거기서 박람회라고 하나요? 그 전시회 박람회 컨퍼런스에 가거나 이제 CES에 갈 때 이제 투자자들을 유치를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 뭐 킥스타터라고 하는 이제 투자 받는 그 시스템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C 코퍼레이션의 형태로 이제 체계가 유지가 되어야 투자 유치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법인세를 따로 내야 되는 그런 내용이겠죠. 법인세를 따로 낸다. 그거는 이제 개인 소득세를 과세를 하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법인을 운영하신 모든 대표님들은 다 이 부분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법인세를 낼 때 이 법인에서 월급을 받는 자신의 소득세도 똑같이 세금을 낸다. 그래서 이중과세를 낸다. 이중과세를 한다. 자,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이중과세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개인 소득세는 당연히 이제 월급을 받으니 과세가 되는 거고, 원천징수가 되는 거고, 법인은 돈을 그만큼 이제 매출을 올리니 그 매출에 대한, 어, 그 이익만큼 세금을 내는 거니까 이게 이중과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더블 텍세이션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법인과 그 개인이, 월급 받는 개인이 과세가 된다라는 점, 그게 이제 단점이라고 굳이 따져보면 단점이라는 내용을 좀 드립니다. LLC라는 내용을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LLC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보면 사실 제가 뭐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경우가 이 LLC와 C 코퍼레이션의 이제 차이점을 좀 알려달라. LLC는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그 사업자 등록증 내고 법인 없이 사업을 하는 형태 그런 경우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경우로 봐야 되냐면, 일단 이 내용들 쭉 보시면, 뭐, 내용들을 비슷할 거예요. 일단 세무보고를 할 때, 개인 세무보고를 하게 되고, 개인 세무보고는 이제 미국 IRS의 보통 폼 1040, 1040이라고 하는 그런 세무보고 형식으로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스케줄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내듯이 부가적인 세무보고를 그 1040에 추가로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법인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개인 세무 보고를 하는 때 플러스 알파를 이제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업에 대한 소득을 신고를 한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많이들 코트라나 어디 다른 곳에서 이제 그 리서치 결과들을 보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LLC가 좋다던데 세무에 대한 이제 절세가 된다던데 이걸로 진행을 하면 어떠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LLC의 단점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LLC의 구성원이 한국 본사일 경우는 연방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한국 본사는 계속 과세 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LLC는 아까 말씀드렸던 C 코퍼레이션처럼 어떤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분리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한국 본사한테 굉장히 과한 부담을 안겨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 구성원으로 멤버라고 등록이 되어 있어요. 주주의 개념일 텐데요. 이제 구성원 같은 경우에 LLC의 채무와 법적 의무에 대해서 책임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이제 구성원이 개인인 경우에 만약에 미국의
만약 LLC를 설립을 해서 뭔가 수익을 냈다. 그런데 세무 보고를 한다. 그러면 이 구성원이 반드시 뭔가 주재원이라든가 영주권이라든가 미국 시민권 등등의 어떤 세무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구성원이 외국인이다. 그냥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 거주자다. 그랬는데 이 멤버로서 소득을 발생을 해서 미국에 세무 신고를 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미국에 법적으로 취업하거나 소득을 이제 발생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득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불법 취업이나 불법 소득에 대한 그러한 이민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LLC 같은 경우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거는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이 혹시 있으면 이제 C 코퍼레이션하고 LLC하고 이제 구분을 하실 때, 구별을 하실 때, 좀 LLC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제 Q&A 시간에 좀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LLC는 이제 미국 현직 이미 진출을 해 있는 뭐 주재원이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는 좋을 수도 있어요. 패스스루라고 해서 세금 보고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 세무 보고하는데 추가로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어서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LLC를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는 좋은 형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LLC로 이제 설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이제 봤을 때 많이 이제 검토를 하고 진행하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근데 보통 C 코퍼레이션을 더 추천을 많이 합니다. 미국 주별, 아, 미국 법인에는 이렇게 C 코퍼레이션 LLC 말고도 뭐 S 코퍼레이션이라든가 파트너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형태들이 또 있어요. 주별로 또 다양하게 있고요. 그런 내용들 좀 궁금하시면 뭐 저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 코퍼레이션 LLC 말고도 이제 다른 유형의 법인 형태들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